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휴일을 3일간 쉬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마감이 됐죠. 금요일 시장이. 네,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일단 휴전 상태이다. 서로 이제 쌍욕을 한 거죠. 네, 품위 있게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까놓고 서로 쌍욕을 한 케이스인데 트럼프가 머스크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악관 취재한 트럼프는 이날 전용기에서 솔직히 나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문제에 바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뒤집어 보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머릿속에는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얘를 죽이느냐 마느냐. 죽이자니 또 대통령이라는 것은 세상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무시한 듯한 말. 네, 이런.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 많은 돈이 걸려있다. 많은 보조금이 있다. 그것이 그와 미국의 공정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렇죠? 나는 정말로 나라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 나는 그에게는 정말 관심 없다.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일단 전쟁이 끝이 났고 머스크도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떠오를 게 100%죠. 그러나 이 싸움은 결국 트럼프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것 같다. 4년 임기 중에 2년 정도는 트럼프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임기 막판으로 가면 당연히 머스크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 머스크는 또 민주당 가서 다음 정권에 가서 또 알랑알랑 하면서 또 선거자금 대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한 어떤 쨘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금요일로 목요일로 그렇지만 신정부 수혜주가 2차 라운드에 들어간 것 같다. 이제 경제 수석이나 관련 수석들을 세우는데 AI 성장 수석 별 수석들을 다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생각을 그대로 수석에게 다 수석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AI, 신재생, 성장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비하자. 추가 상승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 주식은 일시적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비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넣어주십시오.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전고점이 2,900포인트 2004년 7월 10날에 찍고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2,810이니까 거의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죠. 여기서 뚫으면 우리 목표는 다음은 어딜까요? 당연히 3,000이겠죠. 네, 3,000이 우리 목표일 수 있다. 3,000 뚫으면 이제 3,500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과거 2020 몇 년인가? 네, 이때는 여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거의 3,200 가까이도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잘 보면은 일단 3,000을 뚫는 게 목표지만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3,000까지는 무조건 고다.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볼까? 이 파란 게 이제 21선이고 이 빨간 게 이제 200일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파란 게 이게 200일선이고, 죄송합니다. 이 파란 게 200일선이고, 무빙 에버리지고, 다음에 이 빨간 게 21선인데, 21선, 즉 21선이 200일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깨고 올라가는 그러한 강세,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여기서도 한번, 크로스가 이렇게 역으로 나왔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쭉 상승하는 모습. 한번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면은 쭉 상승하는 형태가 올라간다.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조정받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21선,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형태에서는 주식시장은 상승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워낙 강세에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들의 좋은 실적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을 다 이기고 가는 전형적인 골디락스 장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과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네, 고용지표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잘 나온 거죠. 그러나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기존 거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네, 금요일 뉴욕 증시를 요약해보면 미국 뉴욕 증시 미국 고용 호조에 침체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걸 이겼다는 거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일제히 상승 마감. 트럼프, 머스크 5월 전쟁 일시 중단도 호재다. 서로 말로 주고받은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된 것 같다. 가라앉는 것 같다는 거죠. 네.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갈등이 폭발한데따른 것으로 머스크가 감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의제를 반영한 대표 법안을 연일 공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테슬라 사업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화해해야 하며 어느새 1,520억 달러, 206조라는 돈이 증발되면서 날아가 버렸죠. 따라서 테슬라 오늘 3.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일 14%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데 생각보다도 반등폭이 크진 않았다. 전날 극에 달했던 둘의 갈등이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 그러나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인은 없죠. 5월 고용보고서는 나쁘지 않았다. 예상치 13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살짝 올라간 거죠. 네, 5월 고용이 13만 9천 건, 예상은 13만 건으로 했는데 13만 9천 건. 그 전달이 14만 2천 건에 13만 9천 건으로 소폭 하락을 했지만 생각보다 잘 버텼다. 비농업 실업률도 계속 4.1에서 4.2, 4.2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업률도 예상 범위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두 수치가 안정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호재로 작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시장에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5월 고용 호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7월 금리 동결 확률이 83.4%까지 높아졌다. 전날 68.6이었는데 15%가량 15%포인트가량 더 올라간 거죠.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9월이나 가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새로운 FRB 의장을 인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파웰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정도나 돼야 금리는 인하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 6월이니까 7월, 8월 이 두 달 동안 과연 고용 소비가 얼마나 잘 견뎌줄지를 봐야 되죠. 7월과 8월에 고용과 소비, 물가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를 견뎌줄지 이 두 달을 보고 9월에 가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이 두 달이 안 좋고 충격을 준다면 인하를 하겠지만 만약 이것도 둘 다 7월과 8월도 견조하게 버틴다면 9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금리 인하가 우리의 시각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진정한 수치는 6월분부터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지금 5월분이 반영이 되는데 6월분에 고용, 제조업 지수, 다음에 소비 지수 이런 것들이 6월, 7월 두 달을 봐야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진도도 그런 대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9일 영국 런던에서 무역 협상에 나설 것이다. 미중 무역 합의의 기대감이 되살랐죠. 네. 스콧 베센트하고 러터닉 상무하고 제이미슨 그리엘 무역 대표 3명이 총 출동을 하는 거죠. 자, 업종별 추이를 보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업종별로 모두 강세다. 통신 서비스와 금융, 에너지, 임의 소비재는 1%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의 히토류 수출을 하도록 잠정 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에 모두 1%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생각보다는 크게 오르진 않았죠. 소비지표가 양호하게 나면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 금융주도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마스터카드는 590달러를 기록했네요. 590달러를 기록하며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0.8%밖에 오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비 관련주들, 금융주들, 그 다음에 은행, 증권주들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최근 기업 알파벳도 3% 이상 올라가는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가 싸움한 테슬라도 3% 넘게 상승. 근데 브로드컴이 5% 이상 하락을 했네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하락했다. 근데 브로드컴이 246달러, 250달러 넘어가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잉여 현금이 부족하다? 뭔가 이 조정을 찾기 위한 빌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브로드컴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250달러에 오면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의류 스포츠 업체 룰루레몬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연간 실적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마이너스 19.8 거의 20% 가까이 하락해서 265달러. 빅스지수는 9.25, 16.77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이제 서클이라는 기업이에요. 서클이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이 서클 인터넷 그룹 시총으로 239억 달러 굉장하네요. 거의 250조나 된 기업이 이틀 전에 3일 전에 상장을 했는데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사인 서클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죠. 상장 첫날 168% 폭등에 이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3일 됐네요.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상장 이틀째에도 급등세를 이어가며 시총이 29조를 넘어섰다. 전일 뉴욕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주가는 29.4% 급등한 107.7달러를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 164% 폭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29.4% 상승을 한 거죠. 이로써 서클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며 이틀 만에 1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 한때 123.51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시가총액도 216억 달러, 약 29조 4천억까지 불어나며 상장 전 목표 지시 68억 달러를 3배 넘어섰습니다. 서클은 세계 최대 규모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C를 발행하는 기업이다. 하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좀 알아봅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뭐냐? 이제 고객에게 코인을 발행하죠. 코인을 발행하고 고객이 코인에게 회사에 돈을 주고 코인을 사죠. 매수를 합니다. 바이를 합니다. 그러면 코인 회사가 이 들어온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돈을 이것의 운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하여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상품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알고리즘 무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상품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미 국채 등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결국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나 금이나 석유와 같은 상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만이 진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 담보, 법정 화폐, 달러나 다음에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사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품 뭡니까? 금이나 석유와 같은 이렇게 나눠지는다는 거죠.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에게 코인을 발행하고 돈이 고객에게 들어오면 그 돈을 코인 발행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안전한 법정화폐, 즉 채권이나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WTI나 유가나 금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크게 또 방법에 따라서 다른 또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냐 아니면 아예 담보가 없는 거냐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하고 상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법정 화폐를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을 USDC라는 거죠. 다음에 상품을 담보로 한 거 USDT라고 그러는 거죠. 서클이나 코인베이스가 발행하는 화폐가 바로 USDC입니다. 2018년에 발행을 했고 기존 통화는 US달러. 원전 담보는 발행된 USDC만큼 달러 및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매월 독립감사기관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장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한다. 미국 규제당국의 감시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게 USDC죠. 네, 주로 기관 투자 및 규제 준수를 중시하는 탈중앙 금융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주요 사용처. 이번에 발행한 서클이 USDC라는 거죠. 높은 규제 수준 및 투명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시장 지지 및 긍정적인 평가. 이번에 발행된 서클은 USDC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반대 USDT는 테더 리미티드 2014년 미국 US 달러이고 달러, 미 국채, 회사채, 금, 기타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저쪽은 미국 국채하고 미국 달러만 보유하는, 이건 회사채도 보유하고 금도 보유하고 기타 투자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다. 그렇게 보는 게 USTD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USTD가 더 높을지보다 안정성은 USDC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발행한 서클은 USDC다. 동사는 코인베이스에서 세계 2위에 있는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이다. 56억 달러를 목표로 IPO를 했는데 296억 달러가 된 거죠. 세계 2 스테이블 코인사. 네. 테더 63, USDT 63.7%, 서클이 26.3, 아드가 6.7, USDC 3. 테더가 1등이고 서클이 2위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2위는 서클이고 1위는 테더다. 네.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등이 공동 참여를 해서 주관사를 냈고 티커는 CRCL이다. CRCL. 스테이블 코인 띄우기 법안 추진 중이다. 제니스 액트가 이 법안이죠. 블랙나 캐시우 등 큰 손이 매수를 선언할 정도의 아주 강한 모습을 가진 게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다. 서클 플랫폼의 약자죠. 회사의 본명은 서클 플랫폼의 서클 인터넷 그룹이네요. 서클 인터넷 그룹 정확하게. 서클에 이렇게 상장되면서 대박을 치니까 비트코인도 2.63%나 올라왔으면 104,523달러를 가리키며 바닥을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5,000P를 걸고 주주권익 드라이브, 매운맛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온다. 이거 이제 발의가 됐죠. 그런데 발의를 하고 보통 1년 있다가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장을 바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을 만드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활성화하고, 집중투표제는 뒤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이 추가되었다. 아하.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 확대가 되고 집중투표제가 활성화되고 주주총회와 전자투표 의무화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러한 네 가지가 가장 큰 이번 상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또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영어가 어려운 거 집중투표제라는 거죠. 네, 집중투표제는 커뮤니케이트 보팅이라고 해서 CV라고 그러는데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한 주의 주식에게 부여한다. 선임한 이사가 3명이면은 한 주당 3주를 주는 거죠. 네, 똑같이 준다. 이는 한 주의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예의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른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한 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렇죠? 의결권이란 그 보유주식 수 플러스 선임할 이사의 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산수죠. 이 의결권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여 득표의 수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의결권은 각자 3%로 제한했던 종전 개정안에서 각자 3%에서 합산 3%로 대주주와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를 각각 3%씩 주다가
두 개 합쳐가지고 3%로 묶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다. 시기도 1년에 대한 유예를 줬는데 공포 후 1년에 경과한 날로 정했는데 이번엔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으로 규정을 바꿔버렸죠. 네, 유예 기간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 개정법안을 내오는 거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일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정부는 정교하고 꼼꼼하게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거죠.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또 골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낸 거죠. 비서실장께서. 사실상 민주당의 증시 밸류 공약의 연장선상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상장사 인수합병이 지배주주와 수익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 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는데 팔면 일반 주주는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주주는 자기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데 일반 주주들은 팔 수 없음을 오히려 손해본다는 점을 문제로 해소시켜야 된다. 따라서 M&A가 상당히 어렵다. 자, 이렇게 이제 증시 밸류업이 되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기업 사냥꾼에게 노출될 층도 있고, 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시 밸류업에 대해서 PBR 0.8배라는 단어가 확실히 지금 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은 PBR 낮은 종목들이 쭉 올라가면서 목표가 PBR 0.8인데 왜 PBR 0.8배까지 올리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 트레일링 PBR이 0.75배까지 지금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주부터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보여서 단기 고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는데 왜 PBR 0.8배를 이렇게 금과 옥조로 보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PBR 0.8배가 중요한가? 지주회사의 지금 주가 상승은 금융업종과 달리 밸류업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지금 지주사가 계속 올라오는 것은 밸류업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더 관계가 깊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최대 주주의 상장 주식 평가액이 지분 가치가 순자산 가치 즉 PBR의 0.8배 미달할 경우는 과세 기준이, 그렇죠?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아니라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를 계산한다. 아하. PBR이 0.8배 이상일 때는 주식 가치, 대주주의 지분 가치로 계산을 해서 상속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0.8이 안 될 때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복간격 상정에도 이게 사용되는 기법인데 증여세를 더 많이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런 까닭에 최근 지주사의 상승 논리는 PBR 0.8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지주사 12개월 포워드 PBR은 0.68배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속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래보다는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링 PBR이 사용된다. 트레일링 PBR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뒤로 돌려서 1년을 계산하는 이게 PBR 트레일링 보고 포워드 PBR은 지금부터 앞으로 12개월이라는 거죠. 트레일링은 지금을 기준으로 뒤로 12개월 계산하고 따라서 이러한 상법이 바뀌면 트레일링 PBR, 그 과거 것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0.8을 넘기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장부 가치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많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레일링 PBR은 지금부터 거슬러 거꾸로 12개월 기준으로 계산 PBR을 말한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흥분해 있는 포워드 향후 1년 기준으로 PBR은 0.68배로 0.8배까지는 상승 여력이 17.6%로 남아있는데, 상법이 개정이 된다면 지금부터 과거로 돌려서 PBR을 계산하면 PBR이 기업 평균 0.75배라는 거죠. 그럼 0.8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 6.7%로 감소된다는 거죠. 네. 금융업종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업종도 2011년 이후 최고 지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개별 PBR을 반드시 보고 트레일링 PBR을 봐라.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0.8이 안 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고평가로 계산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양도세라든지 증여세를. 네, 지주회사 트레일링 PBR이 0.75배까지 왔습니다. 네, 거의 뭐 이게 0.8배짜리인데 0.8의 기준이니까 거의 다 왔다.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매력 포인트는 추격은 40.5죠. 네, 뭘 쏘일 거냐? 제가 아무리 봐도 지역화폐 외상 증액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여기에 이제 뭐 학원비 내는 거 빼고 순수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거 지역 금융기관에 지역화폐로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 사람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한번 저는 뭐 돈을 막 날아준 것은 굉장히 싫은데 적절한 절대금 작은 것들은 상당히 그나마 경제에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점은 있지만 저는 돈은 돌지 않으면 그렇죠. 화폐가 잠기면 가장 큰 문제 승수가 안 일어나는데 그분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저같이 공부한 사람은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해봤다는 거죠.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성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울과 지방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해봤더니 돈이 돌더라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 되더라는 거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다음 선거에 대해서 그 부분 했다가 두들겨 맞으면 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달러 강세, 원화 강세. 감세는 다만 신중 모드를 하죠. 이제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해서는 막 깎아주거나 이런 소득세 문제, 그다음 법인세 문제, 배당세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유동성이 넘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광의 통화의 M2 증가율이 지난 4월 전년 대비 YOR 4.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확장세를 기록했다. 미국이 겉으로는 돈을 쪼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풀고 있는 거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21조 8,625억 달러로 22년 4월 기록한 21조 7,496억 달러 대비, 달러 대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에 우호적이라는 거죠. 네, 우호적이다. 유동성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따라서 지금이 골드락스의 초입 단계이다. 트럼프 정부도 이거 돈을 조여서는 곧 있으면 내년 11월에 있을 선거에 6개월 전부터는 대비해야 되는데 어려울 거다. 어려우면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하기는 힘들겠지만 정치 이제 그걸로 지명 적어와서는 내임덕 바로 올 것 같아요. 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 세고 왕 노릇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돈을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가장 취약점인 이러한 부채 문제를 우리 테슬라의 머스크가 공격한 게 아닌가. 서로 치고받을 확률이 더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나중에 이제 비리 같은 것도 막 나올 거예요. 서로 치고받으면서. 그러나 머스크의 가장 큰 약점은 마약 복용설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야 되느냐? 제가 저희 카페에 여러 좋은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카페 회원과 유튜브 회원들을 좀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죠.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코나이. 네, 지역 카페가 제가 가장 크다고 그랬죠. 코나이와 쿠콘. 저는 코쿤이라는데 쿠콘. 이 두 개 웹캐시 정도? 근데 이 세 개 정도는 보자. 그 중에서 코나이 한번 봅시다. 더 이렇게 올랐는데 더 사야 될까? 시총이 1조 427억 1조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 모습을 나왔는데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심장들은 더 가지고 갈 것이고 약심장들은 팔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게 24,000원부터 7만원이니까 2배, 한 배가 5만원, 2배 올랐는데 한 번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2만원부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요? 와우, 한 10배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5배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이건 일단 8만원까지 견디자. 네. 코나이는 8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자, 매수, 바이, 스트롱. 뭐 저는 강하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추천한 건 쿠콘인데, 시총은 3,666억이에요. 네. 3,500, 지금 35,750원인데,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스트롱 바이를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쿠콘은 5,000원까지 기준으로 사자, 시총 5,000억. 네. 사야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쿠콘은 데이터 수집 및 연결 48.6%, 전체 매출액에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공이 51.4%, 수집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 페이먼트 서비스, 펀뱅킹, 가상계좌, 전자결제 시스템 등 전자금융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데이터 공용화 이런 것들, 개방화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쿠콘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추가 상승이 전망되면서 사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투자할 게 이제 이미 1차 상승을 했죠. 두려웠고 못 사는데 포모 현상이 너무 시달리니까 사야 된다. 그 중에서 압축해서 사야 될 걸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여기에 뭐 올려져 있던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주말입니다. 이번 주도 좀 승리해서 내 계좌가 빨간 계좌로 좀 늘어나는 그런 멋진 날을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포모 현상 우리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